구미에서 여러분과 함성을 함께 하고자 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민주당이 인권을 열의한 해수부 공무원 이래준 북한 피격 사건의 형 이래진입니다.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 서해 영평도 양상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의 적대국의 눈치 보며 생명을 외면하고 국가를 버린 만행을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군사정보를 듣고 구조와 송환 조치는 없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슬리퍼와 구명덩이를 내세워 죽은 동생을 월북자 간첩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자기들의 정치적 지분을 덮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생을 차디찬 바다에 묻을 때에 애타게 국가를 찾았지만 사망 50여 분 후 해경의 수사라인 3곳이 전화로 평소 북한을 동경했느냐, 월북에 관한 말을 한 적 있느냐, 불온 서적을 본 적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살아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악마들은 골든타임을 조작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었다면 쉽게 월북자로 둔갑했을 것이고 새벽에 안보장관 회의에서 국가기밀 자산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국민 거짓담화를 발표하였고 박지원이 없다던 북한 채널을 통해 김장은 전통문을 가져와 서운이 울면서 읽어내려가는 경악을 보여줬습니다. 해경을 통해 7가지 조작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동생을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키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해상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해상 실종 사건을 접하고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저에게 이런 못된 프레임으로 동생과 우리 가족을 탄압하려 하는데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똑똑해. 민주당은 저에게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겠냐며 월북 인정하라 해유 협박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저의 회사는 완전히 망가졌고 저의 이빨이 20여 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감 증인 출석을 5년 동안 막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숨기고 감추고 싶으면 저의 증언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모두 저의 기사를 참가버렸습니다. 또 3년째 44번의 비공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육참 결단으로 이런 악행을 뿌리뽑고자 행동으로 보여줬고 우리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성원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가와 구성원들이 악의 축, 빨갱이 공산당, 국가 전복 세력들을 몰아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탄핵하는 민주당 이제 회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해산하는 구미의 심판, 구미의 함성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냅시다. 저는 여러분과 이 함성으로 잊지 않고 열심히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미에서도 대통령님과 뜻을 함께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재명이 들어라! 너는 빨리 북한에 돈 보낸 거 재판받고 감방을 가라! 재명아! 너 요즘 위험하다며! 감방이 더 안전하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선고은이고요. 새 아이 이완이든 일에 함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대구대학교 교수신데요. 안동에서 나고 자라시고 너무 돈이 없어서 공부는 잘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학금을 주셨고 고등학교를 가실 수 있었고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대학교 교수를 할 수 있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46살인데 35살에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원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저 교회 모든 중국인은 공산당의 간첩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국인은 잠재적 간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중국을 적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국과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고 무엇보다 중국은 6.25 전쟁의 침략국 아니니까?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탄핵 반대가 확산하고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CCP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의 원흉이고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소송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중국은 적국 CCP 아웃! 중국 CCP 아웃! 중국은 적국 CCP 아웃! 중국 적국 CCP 아웃! 감사합니다. 서울대 김민석 저는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김민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를 통해 운영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입법부, 특히 거대 야당 민주당은 자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빠르고 쉽게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러나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라도 거대 야당인 대표 민주당이라면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장관, 기관장, 검사를 불문하고 줄 탄핵을 자행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7년 이후 골았던 고름이 2024년 계엄이라는 바늘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재판이 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이회제를 국민과 함께 격파해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부국의 대통령 박정희, 구국의 대통령 윤석열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지켜냅시다.